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321호 법정으로 오늘 오전 이 대표가 출두했습니다. 꼭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검찰, 반대로 구속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재명 대표. 양측은 조금 전까지 9시간 넘게 길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조금 뒤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영장 판사의 고민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대표의 구속을 놓고선 찬성과 반대, 두 갈래 여론이 이미 양극단으로 치달은 만큼 어떤 결정이 나든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끼칠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간 이곳 서초동과 여의도 정치권의 하루, 그리고 법정에서 충돌한 양측의 주장과 심사 분위기까지 이곳 법원 현장에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오늘 하루 움직임부터 조혜연 기자가 시간 순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 입원하고 있던 녹색병원 앞입니다. 배웅을 나온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도 인사를 나누고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법원엔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이 대표가 내립니다. 보좌진이나 의원들 없이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검찰에 소환됐을 때 매번 긴 입장문을 읽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오전 신문은 낮 12시를 훌쩍 넘겨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안에서 병원식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40분 뒤 신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후 4시쯤 15분 동안 휴식한 걸 빼곤 마라톤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신문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이 서초동 상황, 사실 이 서울구치소 앞과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던 이곳 서초동 법원 앞에서도 양쪽이 갈라진 모습이 고스란히 저연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둘로 갈라진 현장을 둘러보고 또 이 대표를 지지하는 편 그리고 반대하는 편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법원 앞 도로는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엔 이재명을 지켜내자라고 적힌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모여 영장 담당 판사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판사님은 잘 들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판사님도 함께 해주십시오. 반면 건너편엔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외쳤습니다. 사법 방해 이재명 구속 인도 이재명 구속. 경찰은 일찌감치 법원 주변 곳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펜스를 쳤습니다. 법원 청사안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신분을 확인하고 통행을 허락할 정도로 경비 수준도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길을 건너 상대편 진영을 향해 가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도착할 때쯤 분위기는 한층 격앙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 지금 들어오고 계신답니다. 이 대표가 차에서 내린 법원 출입구 쪽은 완전히 통제돼 지지 측과 반대 측 모두 접근하지 못했지만 300m 바깥에서라도 이 대표 귀에 들리게 하려는 듯 양측은 모두 마이크 음량을 한껏 키워 구속과 기각을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법원 안으로 들어왔고 또 이렇게 계속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양쪽은 자리를 지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서초동이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축소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 행진이 열렸는데 비밀리에 개발해온 현무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전차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우리 군 주력 전차인 K2 전차입니다. 코뿔소라 불리는 지뢰 제거용 전차가 뒤따릅니다. 비살상 무기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로 거론됩니다. 뒤이어 장거리 요격 미사일인 지대공 유도탄 LSAM과 천궁 등이 등장합니다.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층부에서 요격하는 무기로 북핵 위협을 막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하나입니다. 시가 행진의 마지막을 장식한 건 삼축 체계의 핵심인 고위력 지대지 미사일 현무입니다. 제 옆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고위력 현무는 우리 군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로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4초가량 영상이 공개된 게 전부입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현무5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늘 공개된 미사일이 기존의 현무4 계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 시가 행진이 진행된 것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추석 대목을 노리고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이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단속 현장을 동행해 보니 매출이 떨어져서 그랬다.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변명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 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식재료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돼 있는지 단속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수입은 안 쓰시나 봐요? 원산지를 판별하는 키트에 삼겹살과 목살을 잘라 넣습니다. 돼지열병 항체를 가진 국산은 2줄이 나오는데 한 줄만 보입니다. 창고엔 캐나다산 마크가 찍힌 고깃덩이가 가득합니다. 가게 주인은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판매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아시잖아요. 또 다른 정육점에서 벌집 삼겹살을 샀습니다. 우리 돼지, 한돈이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키트에 넣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죠. 한 줄. 수입산인 거죠. 거래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멕시코에서 수입한 고기였습니다. 국산의 반값 정도로 들여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써요? 온라인에서 명절 음식을 파는 업체는 국산 재료만 쓰는 명품전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선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곤 황당한 변명을 내놓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브랜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원료를 가지고 원산지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셔야죠. 올해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2,400곳이 넘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시각장애인 곁을 지키는 도우미견은 익숙해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이 있다는 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귀 역할을 대신하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해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 기자입니다. 31살 청각장애인 이지현 씨에게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5년 전 만난 여름이. 올해 10살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구별하기 어려웠던 이 씨에게 휴대전화 소리를 듣고 위치를 알려줍니다. 저의 귀 대신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강아지입니다. 가족 같은 사랑하는 강아지.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의 경우 대부분 소형견이어서 단순히 반려견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이렇게 도우미견이라는 걸 알리는 조끼를 입히고 또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하는 이 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이 씨가 여름이와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도우미견과 함께 사는 청각장애인들이 처음으로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점심 먹을 곳을 찾지만 쉽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작은 강아지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인당이 같은 거 해야죠. 다른 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훈련을 받아 안전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은 법적으로 출입이 가능한데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유는 왜 안 되는지 기분이 좀 나쁘다고 정확한 이유도 설명 없이 거절당하는 게 일상입니다. 항상 거절. 거의 80% 이상. 오세요 하는 건 진짜 한 번, 두 번 정도.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우리나라에 1997년 도입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국의 청각장애인은 37만 명인데 현재 활동 중인 도우미견은 약 30마리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3억 원 정도인데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시키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데 보통 한 1년 정도의 기간, 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장애인 도우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출입을 막는 건 청각장애인들의 출입을 막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